자, 이번 시간은 이제 신제도주의예요. 일단 구제도와 비교해야 될 거고, 행태주의와도 비교할 거고요. 하다못해 뭐 체제론과도 비교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자, 옛날 제도주의는 제도만 기술했잖아요. 하나의 제도를 쭉 기술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 친구는 그게 아니라 제도와 제도의 관계, 제도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현상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구제도와 비교하는 문제가 일단 일치합니다. 구제도가 공식적인 것만 제도로 놓고 봤다면 신제도는 비공식까지도. 그 다음에 구제도가 개별적 제도의 정태적 기술이라면은 얘는 제도와 제도의 관계, 제도의 장. 이것 때문에 제도가 어떤 효율이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연구하는 게 바로 신제도주의입니다. 한마디로 제도를 분석 틀이라는 틀로 놓고 이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세 가지가 겹쳐 있죠. 합리선택, 역사, 사회학이라는. 요게 좀 나오면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구제도와 비교할 땐 쉬울 거예요. 자, 구제도주의는 제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제도를 쭉 기술하는 거예요. 반면에 제도가 수행하는 역할, 제도와 제도의 관계, 제도와 행태의 관계, 왜 성립하고 왜 변했는가, 이런 제도들의 장이 무엇인가, 제도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구제도론이 아니라 뭐다? 신제도주의예요. 신제도주의다. 자, 7번입니다. 구제도는 온리 제도만 기술하는 거야, 그냥. 1조에 뭐가 있다, 2조에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신제도는 그게 아닙니다. 제도가 제도 관계 속에서 변한단 말입니다. 일단 틀렸죠? 구제도는 정태적이고, 신제도가 동태적이에요. 관계 속에서 막 변하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도여도 다른 제도가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정책의 효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됐지? 국가 간 정책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특히 역사적 신제도론이 이렇습니다. 똑같은 신자유주의 개혁이었는데 왜 저기는 저런 효과가 나왔는데 우리는 안 나올까요? 제도 장이 다르니까. 살아왔던 장이 다르니까 당연히 효과가 안 나오겠죠. 누군 이렇게 공부하니까 점수 잘 나왔는데 누군 안 나오는데 여태까지 살아오는 게 다르잖아 지금. 그렇지? 장이 달랐기 때문에 똑같은 정책이어도 누군 효과가 나오고 누군 효과 안 나온다. 이건 되게 역사적 신제도 이렇게 설명 많이 합니다. 7번은 틀렸죠. 유사점이 아니라 차이점입니다. 구제도는 제도의 정태적 기술, 제도를 동태적으로 보면서 이런 차이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 역사 신제도주의. 8번입니다. 신제도는 공식뿐만 아니라 비공식까지도 포함합니다. 또 제도 개별적인 제도만 보는 게 아니라 제도의 장을 봐요. 이런 장 속에서 새로운 제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맞죠? 이거는 공식뿐만 아니라 비공식까지도 그 다음에 이미 존재하는 제도의 장에서 새로운 제도 들어왔을 때 이 상호작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본다는 거다. 맞는 말. 자, 제도주의는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이야. 구제도가 제도만 기술하니까 행태는 사람만 설명했어요. 근데 사람이 혼자 떨어져 사는 건 아니잖아. 우리는 제도장 속에 살잖아요. 미국의 제도장과 한국의 제도장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행태여도 의미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이고요. 그 다음 맞았죠. 신제도론은 구제도론보다 더 동적이다. 이건 맞아. 왜? 제도와 제도 관계 속에서 스스로 막 변할 거니까요. 이건 맞지만 행태주의를 비판한 이론입니다. 행태주의는 인간 행태만 연구하면은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빼먹었다? 요 인간들이 사는 제도의 장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신제도로는 인간 행태만 가지고는 현상을 이해할 수 없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제도장의 그 영향력을 이해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사회를. 이건 틀렸습니다. 앞에 게 틀렸어. 뒤에 건 맞았어. 더 동적이다. 10번입니다. 행태주의는요. 인간만 있으면은 요 인간만 이해하면은 사회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치? 행태주의 규명했던 개인의 선호 체계와 결과의 직선적 인과관계 있다는 거야. 근데 얘는 아니야. 요 인간 여기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야? 제도의 장이 있다는 거예요. 얘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얘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문 제기하는 거 맞습니다. 인간만 이해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왔다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야. 인간이 살고 있는 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장의 영향력을 알지 못한다면은 절대로 요것만 이해한다고, 인간만 이해한다고 해서 사회의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의문 제기하는 거는
맞았죠? 맞았습니다. 자, 111번입니다. 신제도주의에 의하면 개인의 선호는 제도의 제약을 받아요. 제약받고 제도가 개인 간 상호작용 결과에 의해 변할 수도 있어. 특히 합리선택이 그래요. 역사 신제도론하고 사회학 신제도론은 거의 제도의 결정론이에요. 근데 합리선택은 개인의 작용 속에서 제도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됐죠? 어쨌든 내 선호는 제도에 제약될 수 있어. 물론 합리선택은 선호가 주어진 걸로 봐. 내가 선호가 주어져 있지만 제도에 의해서 내 선호를 제약해요. 왜? 이걸 어겼을 때 더 피해가 많이 오니까 나는 억압할 수밖에 없죠. 반면 역사 신제도론이나 사회학 신제도론은 이 선호 자체가 제도 장속에서 형성돼 버려. 어쨌든 합리 선택이든 나머지 그 신제도론도요. 개인의 선호는 제도에 의해 제약을 받아요. 제약을 받고 특히 합리 선택에서는 이런 제도가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할 수도 있어요. 반면 역사적 신제도론하고 사회학 신제도론은 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제도가 우리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지 우리에 의해서 제도가 달라지는 건 미약하다는 거예요. 특히 사회학은 거의 뭐 인간의 그 영향력이 없다고 보는 거니까. 자, 이거는 그래 틀렸다고 하기는 곤란해요. 막 섞여 있으니까 지금 어떤 신제도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합리든 역사든 사회든 개인의 선호는 제도에 의해 제약을 받아요. 설사 합리 선택이 개인의 선호가 주어진 외생적 선호라고 해도 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내 맘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개인 간 상호작용에 의해서 제도가 변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건 대개 누구다? 합리선택 신제도주의예요. 개인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 속에서 제도가 막 바뀌는 겁니다. 그럼 역사적 신제도론이라든지 또는 사회학 신제도론은 그런 변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학은 잘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어쨌든 신제도론은 여태까지는 외생 변수였어. 기존의 정책이나 환경들이 여기서 정책은 새로운 정책이라기보다는 기존 정책이나 환경들이 또는 새로운 정책이어도 돼요. 이게 제도니까 외생 변수가 아니라 얘가 들어왔을 때 다른 것과 막 상호작용하면서 현상을 바꾼단 말이야. 이러니까 외생 변수가 아니라 내생 변수죠. 우리가 어떤 장에 사는가에 따라서 새로운 정책에 들어왔을 때 그 정책의 의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또는 기존 정책이 뭐냐 따라해서 무엇인가에 따라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그 새로운 정책의 의미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환경이 뭐냐, 이런 제도장이 뭐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나 환경이 외생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책이나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내생 변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번은 틀린 게 아닙니다. 자, 신제도론에 의하면 그럼 어때요? 어떤 제도는 분명히 다른 제도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그 제도는 또 다른 제도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요. 독립일 수도 있고 종속일 수도 있어요. 됐죠? 그 얘기다 지금. 그래서 제도는 다른 거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이자 동시에 제도장으로서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다. 특히 역사 신제도론, 다원주의는요. 이런 제도를 도구로만 봐요. 그렇지? 그냥 다양한 집단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라는 제도, 이런 정치 제도가 이런 다원주의 활동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물론 다원주의 이런 이익단의 활동에 의해서 제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있겠지만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속 변수가 아니라 독립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도 분명히 우리나라 제도에 영향을 받잖아요. 종속이야 지금. 또 새로운 제도는 또 다른 제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요. 자, 이거는 맞았습니다. 14번입니다. 이 신제도주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경제학을 모학문으로 하는 합리선택 신제도주의. 그 다음에 역사학을 모학문으로 하는 또는 정치학을 역사신제도주의. 그 다음에 사회학을 모학문으로 하는 사회학적 신제도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죠. 합리선택 제도주의는 여태까지 경제학은요. 가만 놔둬도 요 균형점을 찾아간다는 거야. 합리선택 이론이야. 이게 안 됐잖아 이게. 직접 개입했단 말이에요. 실패했잖아 이게. 그럼 어쩌자는 거야. 얘가 작동할 수 있게 제도장치 만들어 달라는 거야. 드디어 경제학에 뭐가 들어왔어? 제도주의가 들어왔어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요게 가격이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거야. 경쟁이 움직일 수 있고 가격이 작동할 수 있게끔. 그치? 직접 개입이 아니라 간접 개입으로. 그래서 합리선택 제도주의라고 그래요. 합리선택이 경제학 이론이었다면은 제도주의가 들어와서 이 제도로서 기존의 불안전 경쟁이나 정보 비대칭, 이 불확실성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틀렸다? 정치학이 아니라 경제학을 모학문으로 해요. 이건 틀렸습니다. 자, 15번입니다. 경제학이야. 똑같아요. 연역법이고, 그 다음에 개체주의론이고, 그 다음에 일반 법칙적이고, 또 뭐 있을까? 합리경제인이고, 다만 인간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제도로서 보완하는 것 뿐이야. 2세대 경제학이라고 그래, 제가. 그래서 제도를 개인으로 환원시킵니다. 틀렸습니다.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개체주의론이다 보니까 개인을 연구해서 제도를 설명하는 거야, 이거. 15번은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자, 합리 선택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 게임의 장이 있어. 이 개인들이 있어요.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선호를 가진 사람들이야. 이미 개인의 선호는 경제학이니까 가정으로 주어져 있어요. 근데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고 게임을 하다 보니까 공유지 비극이라는 시장 실패가 나타날 수 있어. 이걸 뭐로 보완한다? 제도로서 보완하는 거야. 그럼 어때요? 이제 제도란 변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개개인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 이 제도란 변수를 고려하면서 전략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변해가는 걸 설명할 거야. 이 제도가 효율적이라면은 계속 유지할 거고요. 이 제도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다면 바꿀 거고요. 내가 이 제도를 어겼을 때 더 이득이 크다면은 분명히 어길 겁니다. 됐지? 이런 제도를 잘 만들어야 돼.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 피고세라든지 배출권 거래 제도라든지 이게 만들어지니까 내가 판단해 보는 거야. 내가 오염을 배출하고 세금 낼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게 아니라 정화시킨 다음에 안 낼 것인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합리선택 제도주의는 이 개인들이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한 선택과 전략이야. 그 결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변한다는 거야. 어쨌든 합리 선택은 이런 제도 변화가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반면 역사 신제도론과 사회학 신제도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에 형성된 거야.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때는 뭐 인간의 의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미 형성돼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의지라기보다는 과거에 형성된 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사회학은 문화야.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 영향을 받은 것 뿐이지 인간이 문화에 뭐 큰 영향을 준다든지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건 맞았습니다. 합리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과 자기 이익을 추구한 합리 선택과 제도의 장 속에서 전략 의도에 의해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고 변화할 수 있는 걸 인정합니다. 16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합리선택 제도주의는 제도가 없다면 처음부터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망해버려요. 근데 제도가 존재하니까 이 제도가 인간의 선택을 제약한단 말이야. 내가 어겼을 때 더 큰 비용이 부과된다면 어기지 않겠죠. 제약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공유지 비극이라는 이런 비극이 나오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여태까지 인간의 완벽성을 가정했는데 그게 아닌 걸 인정했고 경쟁도 불안전하니까 제도를 통해서 이걸 보완한다. 이걸 보완해가지고 효율적인 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게 합리선택 제도주예요. 어쨌든 제도가 인간의 이기적 행태를 제약해가지고 전체가 망하는 걸 막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맞는 말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디다? 합리선택 신제도론이고 그 다음에 역사 신제도론과 사회학 신제도론이 나타날 겁니다. 합리선택은 뭐다? 인간 선호가 이미 주어져 있는 가정이에요. 경제학 가정이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가정이야. 다만 제도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것 뿐이죠. 근데 역사 신제도론과 사회학 신제도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선호가 역사적 과정 속에서 또는 문화적 과정 속에서 형성될 수 있고요. 인간의 의지라기보다는 제도의 장이라든지 이 문화 장을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합리선택이 개체주의 이론이라면 전체주의 이론이에요. 또 역사 신지도론이 종단 분석이라면은 나라마다 다 다르다는 거라면은 얘는 아니에요. 어떤 동일한 문화 장에 있다면은 전부 다 비슷해질 겁니다. 그래서 횡단 분석이고 동일한 장들 속에서는 비슷하게 닮아가는 유사성을 강조하는 게 사회학 신제도론이야.
됐지. 어쨌든 합리 선택까지만 하고 좀 끌었다가 역사와 사회학 하겠습니다. 문제 좀 많아서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